그래서 나는 예민하다, 혹은 예민함 때문에 관계가 너무 힘들다, 예민하다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서 힘들다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은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고민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요. 바로 이 고민입니다. 나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몸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큰일인가 싶습니다. 신경을 덜 쓸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나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사니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데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냐? 라는 고민을 받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의외로 예민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고 그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을 원하시고 계시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요, 예민함을 넘어서 민감한, 그것도 정말 초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책이라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민함을 넘어서 정말 민감한, 초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이번 주 추천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주디스 올루프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으신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 띠지에도 지나친 공감 능력 때문에 힘든 사람을 위한 심리치료실,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24가지 인생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민함을 넘어, 민감함을 넘어 초민감하다라는 건 어떤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랬던 그런 내용인데, 주인장은 어떠냐, 저는 어떠냐, 너는 민감한 사람이냐, 예민한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둔해요. 조금 둔한 편인데 그게 저한테 집중을 좀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항상 제 고민과 혹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론이 항상 저로 끝났거든요. 내가 무슨 문제지? 막 약간 그런 걸로 끝나서 그런지 사실 주변 상황에는 굉장히 둔해진 것 같아요. 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은 좀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한테 좀 쌓여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점을 운영하느냐, 여기에서는 특히나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심지어 제 자리 옆에 사람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 의자도 있고, 그리고 고민 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의 살롱도 열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꾸준히 이 일을 좋아하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초민감자처럼 제가 초민감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내가 민감자라면 어떠한 유형의 민감자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 민감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무언가들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민하다, 혹은 예민함 때문에 관계가 너무 힘들다, 예민하다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감정이입을 너무 잘해서 힘들다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요, 초민감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펼치자마자 초민감자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의학 박사 주디스 올루프의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초민감자란 감정이입이 지나쳐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느껴 고통받는 사람을 말한다. 저도 예전에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영화를 보고 자면 그 영화 주인공의 감정이 저한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마치 내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사랑 이야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영화다, 슬픈 영화다, 마음이 아픈 영화다 하면 자기 전에도 그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막 나 혼자 비련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화 속처럼. 그런 정도까지도 저도 좀 감정이입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매우 예민한 사람과 달리 초민감자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타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에너지,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매우 예민한 사람과 초민감자는 또 다르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의 유형은 그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인 거지, 또 초민감자라고 했을 때는 분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남들과 같은 필터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 하지만 올로프 박사는 이들이 자신의 민감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한다면 초민감자는 굴레가 아니라 직감과 통찰력을 갖춘 치유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앞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감성이 높은 사람과 초민감자는 조금 유형이 다르다. 근데 이 초민감자라는 게 민감성이라는 것을 직감과 통찰력으로 발달시킨다면 조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바뀔 것이다, 시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디스 올로프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처음에 프롤로그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정신과 의사도 자기가 초민감자였대요. 그래서 이 분야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초민감자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공감성과 초민감자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민감자는 신경계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래요. 흔히 말하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래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도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초민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필터가 없어서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 신체 증상을 몸으로 고스란히 느낀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 물론이고 기쁨까지 직접 경험한대요. 타인의 목소리 톤이나 신체 움직임에 극도로 예민하고 입으로 꺼내지 않은 침묵 속에서 비언어적으로 하는 말까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관이 좀 발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이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되게 슬퍼 보인다거나 힘들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내 기분까지 다운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매일 일상이 된 사람들이 초민감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요, 초민감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신체적인 초민감자, 저 사람의 신체 증상에 내가 동조하는 신체적 초민감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초민감자가 있대요. 감정을 주로 빨리 감지하는데요. 그리고 직관적 초민감자라는 특징도 있대요. 텔레파시 초민감자라고 해서 타인에 관한 직관적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신하거나 예지적, 꿈, 식물, 지구, 동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초민감자가 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서를 빨리 느끼는 초민감자가 있고,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 이게 통합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초민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난 책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엔 지세에서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에세이도 아니고요, 픽션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인문과학 책이에요. 보면 전 숫자마다 특별한 색깔이 보인다.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가요? 라고 시작하는 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가 숫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색깔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하나의 감각을 하나 더 타고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인 지식으로 공감각에 대해서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 이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서나 우리가 몸적으로 받아들이는 민감자는 사실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거고, 그리고 어떤 거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텔레파시 초민감자, 예지적 초민감자, 꿈 초민감자, 꿈은 어떤 거냐면요, 꿈을 매우 자주 꾸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그들의 삶을 인도해줄 직관적인 정보를 얻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픽션 같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리가 보이는 이 사람들은 공감각인 능력들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만큼 우리가
내가 겪지 않는 무언가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뭔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까지도 이어졌어요. 왜 초민감자가 되는지. 초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전적인 영향이랑 양육의 영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육 시에 결핍이라는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이 초민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지 못하고 유해한 자극에 쉽게 동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민감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초민감자라는 게 어떠한 유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초민감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 거. 그런 이해 작업을 앞에 1장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 요즘 MBTI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자가 진단이 있어요. 당신은 초민감자입니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민감하고 몇 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나치게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다거나 내성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자주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지는가? 세 번째, 말싸움이나 고함을 들으면 불편한가? 네 번째, 무리에 섞이지 못한다는 기분이 자주 드는가? 라는 자가 진단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바닥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표시를 하면서 봤었거든요. 이런 거 표시하면 뭐 그렇다라고 답한 문항이 1개에서 5개라면 최소한 부분적인 초민감자고 몇 개부터는 완전한 초민감자다라는 것들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고요. 이해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민감자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타인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필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고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어적인 방법이랑 기술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술들, 균형을 잡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라운딩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변에서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내가 무한한 자극에 자꾸 노출이 되어서 힘들 때 내가 잠깐 이 순간 잠깐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극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당신의 직감과 섬세한 민감성은 치유 효과가 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남보다 깨어있는 생각과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초민감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불행이고 괴롭고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내가 가르쳐준 그 방식들, 방어 방법들 혹은 나 자신으로 집중하는 방법들, 균형을 잡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하고 탐구하다 보면 직관과 그리고 섬세한 민감성, 통찰력으로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초민감자다, 정말 너무 민감해서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능력을 장점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요, 이 책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진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뻔한 게 가장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자기계발서에 막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그런 규율들과 규칙들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만큼 괴롭다면 저는 그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해하고, 첫 번째로는 방법을 인지하고, 세 번째로는 방법을 적응해 보는 것, 부단한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너무 괴로운 이 하루하루들을 조금은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의 민감성을 직관과 통찰력으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민감함을 받아들이려면 직관과 통찰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과 통찰력이 뭘까? 왜 이걸로 바꾸라고 할까? 왜 이걸로 발달시키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는요. 통찰력이라는 것, 그 통찰이라는 것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초민감성과 통찰력이라는 게 저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민감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단어를 그렇게 써서 그래요. 민감해, 쟤는 민감해, 예민해 라는 단어로 자꾸 쓰니까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통찰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과 예리한 눈으로 관찰력으로 민감성을 가져서 내가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것, 그런 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발달을 시킨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자기도 초민감자면서 매일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와중에 자기는 어떻게 자기를 단련을 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론들이 유형은 다 다르지만 조금 비슷한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명상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내가 이미지로 저 사람과 이어져 있는 내 줄을 끊는 상상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상상에 의존해서 상상과 생각에 의존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그게 정말 방법일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초민감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많은 외부 자극에 내가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초민감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외부 자극에 많이 뺏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나로 돌아오는 것, 나로 집중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이들 민감성으로, 예민함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먼저 이 책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서 나로 집중하는 법,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민감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더 현명하고 더 균형 있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읽어보면서 방법들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영성이라는 단어 치시면요, 기독교적인 의미 말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해설도 있어요.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제가 느끼는 영성이란 어떤 거냐면 영혼인 것 같아요. 그런 무의식 이야기도 있고 자아 이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성 또한 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것들, 내 영혼을 잘 다스리는 방법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영성이라는 게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잘 보살피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청미 출판사의 그 영혼의 향기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약간 영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함께 데리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민함 때문에 고생하신 분의 고민을 더 발달시켜서 초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추천을 했고요. 초민감하신 분들, 민감함 때문에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읽으시면서 적용을 해보고 공부를 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저는 지금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한 주 파이팅 해봅시다. 안녕.